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어제부터 열대야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다육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은 괜찮아져야 하는데, 자, 오늘은 우리 배양토 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다육이들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창들 입이 좀 넓고 입이 큰 애들, 자, 이 현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도감마리아 아주 초대형, 약 지금 40cm 정도 되는 초대형인데 잎이 왜 그러냐고요? 예, 이게 지금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날씨가 워낙 무덥다 보니까는, 예, 환기도 계속 되지만은, 예, 온도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은,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물 고임이 입에 그대로, 예, 그래서 지금 입이 물러가지고, 예, 더우니까, 너무 무덥니까 스스로 이제 입을 떼어내려고, 예, 다육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음병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예,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입을 이제 칼집을 내 가지고, 예, 빨리 그 안에 있는 물이 건조되도록 도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건조가 되면은 저걸 다 뜯어내면은 앙상하게 가지가 남을 겁니다. 일단 가을쯤에 제가 이제 커팅을 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은 특히 창이 일단 아주 더운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예, 얘는 지금 환기가 잘 되는 데서 있었는데도 너무 무덥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환기가 잘 안 되면은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작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품종들보다는 창이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엽이 먼저, 밑에 잎이 먼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음병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자, 그때 이제 조금 조심해서 잎을 바로 띄워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칼로다, 예리한 칼이나 저거로다 이렇게 지금 입에, 예, 칼집을 내서 빨리 마르게 도와준 다음에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자, 이렇게 빼주면 잎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물이 안에 고여서 오래 있다 보면은, 우리 그 솥에 물을 끓였을 때, 예, 그런 증상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많이 더워져서 뜨거워졌을 때 저게 일단 줄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칼로다 이렇게 험집을 내서, 예, 빨리 그 속에 있는 물을 빨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바로 조치를 해서 빨리, 예, 조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요 도감마리아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가을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구돌도 있는데, 예, 자구돌은 이제 크게 손상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고, 이제 저 잎을, 물론 손실은 큽니다. 잎을 다 떼어내고, 예, 커팅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은 흙에 대해서, 일단 창들이 이제 가장 우리 저 구독자님들 많이들 갖고 계시면서 여름 나는데 가장 걱정이 되셨죠. 하여튼 어떤 창이든지 간에 아까 저렇게 물음병처럼 저런 증상이 생기면은, 물음병 절대 아니니까요.
예, 물음병 벌써 틀리죠. 무너져 내리는 게 한쪽으로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데, 저거는 옆으로 돌아가면서 꼭 입이 그 물 찬 것처럼 그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칼집을 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가 없을 때 띄워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그 물 자체가 계속 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줄기 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바로 칼집을 내서 건조시킨 다음에 띄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잘 알아서 하실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 배양토, 뭐 그전에도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배양토에 대해서 집중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정 비빔밥 이렇게 제가 이제 섞어서 배합기가 있습니다. 큰 대형 배합기가 있어서 배합기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잘 비벼서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강모래,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피트모스,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상토를 제가 하나를 더 넣습니다. 상토를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개분, 완전히 발효가 된 개분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유기질 영양제 아주 조금, 그리고 숯, 예, 그 정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다른 걸 첨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창이나 이런 거 굳혀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사나 모래, 뭐 휴가토, 뭐 녹소토, 동생사, 이런 걸 더 추가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빠짐이나 배수가 좋게끔 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또 이거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 품종이다, 뭐 창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에 피트모스 함량을 조금 더 높이든가 그렇게 해주시면은요, 피트모스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사실 물을 이제 분해가 상당히 빠르지만은, 예, 그 보수성이나 이런 그 배수도 좋지만은 보수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영양이나 이런 거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장시간 동안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트모스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 관리도 어떻게 보면, 예, 잘 빠지는 것보다는 물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피트모스를 좀 많이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휴가토, 저곡토, 그 다음에 녹소토, 그 다음에 산야초, 동생사, 뭐 펄라이트, 질석, 그 다음에 하이드로볼, 그 다음에 피트모스, 제오라이트,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또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기능이나 그 성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뭐 강모래, 피트모스, 펄라이트 주 성분이 이제 이건데, 이거하고 뭐 혹시 뭐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성분이나 기능 면에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함량을 써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기능이나 모든 그 성분이나 이건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또 너무 비싼 경우 제가 또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물론 뭐 고가인 그런 상품도 사용해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저도 그 용토 자체는 다 무균 상태의 그런 용토를 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용토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휴가토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마사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마사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마사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슈가토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사토보다 슈가토가 많이 비싸죠.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셨다가 마사토를 쓰실 건지 슈가토를 쓰실 건지 그건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뭐 화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슈가토를 쓰셔도 되고, 다시 또 사실 또 슈가토 대신에 펄라이트를 쓰셔도 됩니다. 펄라이트. 자, 다음에 저곡토라는 게 있습니다. 저곡토는 약간 그 밤색의 알갱이죠. 우리 구독자님 잘 아시죠?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수분 흡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흙을 서서히 마르는 그런 기능을 해서 보수력이 우수합니다. 보수성이라는 거는 수분을 보존하는 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피트모스가 또 많이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배양토만 오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소토가 있습니다. 녹소토는 가볍고 비료나 이런 물에 그 흡수력이 좋습니다.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보통 삽목용으로 활용하기가 좋죠. 삽목이라 그러면은 우리 잎꽂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잎꽂이도 괜찮고 아니면 꺾꽂이, 우리 그 관엽에 보면 이제 꺾꽂이나 그런 거 하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근데 잎꽂이 용도는 또 적당한데 보통 우리 이제 배합토로 또 쓰시려면은 이것도 가볍고 뭐 비료의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여러 기능이 있지만은 가격이 또 이것도 비쌉니다. 녹소토도. 슈가토, 저곡토, 녹소토. 그 다음에 사냐초. 사냐초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오라이트, 슈가토, 뭐 사스마토, 녹소토, 그 다음에 세라믹볼, 경석등 같은 게 혼합이 돼 가지고 사냐초로 이렇게 지금 상품으로 나와서 있는 겁니다. 사냐초 하나를 쓰면은 지금 설명드렸던 슈가토, 저곡토, 녹소토 이걸 다 종합을 해 놓은 거겠죠. 그러면 또 사냐초의 기능이 거의 보면은 통풍 배수나 보수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삽목용이나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냐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생사는 약간 묵직한데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동생사가. 그 다음에 배수성하고 보수력이 우수합니다. 물도 잘 빠지고 물을 잘 또 먹었다가 물을 잘 빠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동생사. 우리 동생사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대신에 동생사도 가격이 조금 고가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펄라이트 있습니다. 돌 튀긴 거, 하얀 거. 가장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거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 빠짐이나 물을 아주 마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보통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화분을 가끔 보면은 이거를 또 많이 과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왜냐면 너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무게도 가볍고 하기 때문에 슈가토나 녹소토 대용으로 또 쓰시기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쓰시면은 펄라이트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좋습니다. 다음은 질석입니다. 질석은 보통 이제 뿌리 내림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 뿌려서 씨앗 발화용으로는 최고로 좋습니다. 질석이 어느 정도 많이 놓으면 안 되고 이제 용토 배합을 할 때 조금 녹아주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우리 다육이 뿌리에 이게 많이 붙습니다. 여름에 질석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이렇게 하면 무리가 많이 가겠죠, 뿌리에. 그렇기 때문에 질석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 배양토에는 질석을 사용하는 거를 배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뭐 소량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많이 조금 어느 정도 적당량을 넣으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넣는 건 괜찮습니다. 소량 넣는 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질석은 씨앗 발화용 아니면은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사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에 하이드로볼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의 황토, 그 친환경 소재로 황토를 이제 특수 열처리 해가지고 보습성이나 흡착력, 뭐 통기성, 살균성이 좀 우수한데, 뭐 이건 뭐 소량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또 가격이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넣어가지고 뭐 다육이를 우리 키우고 하는 데는 크게 역할은 뭐 많은 역할은 하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트모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합토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분해가 좀 빠르고 입자가 상당히 곱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수한 게 아니라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성이 되는 건 뭐냐면, 물을 줬을 때 물을 일단 먹으면은 이걸 서서히 우리 식물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제오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보수력 유지하고, 이것도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좋습니다. 거의 마사와 유사하죠. 마사와 유사하죠. 그냥 전체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나 저는 이제 그 강모래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마사토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마사토의 기능이 뭐냐면은, 지금 뭐 휴가토, 저곡토, 녹수토, 사냐초, 동생사, 뭐 펄라이트, 그다음에 뭐 하이드로볼, 뭐 제오라이트,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좀 무거운 게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이 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게 그런 마모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양을 하는데 잘 안 사용을 하는데, 마사토는 통풍과 배수가 아주 좋고요. 수분 조절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을 주면 그냥 그대로 빠지죠, 우리 구독자님들. 근데 마사토를 그냥 쓰시는 게 세척을 해서 쓰셔야죠. 그러니까 물을 수시로 줘가면서 조정을 하시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토하고 피트모스하고 조정을 하고, 거기다 뭐 펄라이트를 조금 넣어서 조금 더 가볍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보통 비율은 마사나 강모래 비율이 전체 피트모스하고 뭐 펄라이트하고 뭐 다른 뭐 휴가토, 저곡토 들어가는 그런 비율에 마사토가 반 이상,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개 보면 한 70%를 사용하고요. 아니면 60%, 보통 60%나 70%, 마사나 강모래가 보통 이제 다른 용토에 비해서 60이나 70%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피트모스나 펄라이트, 그 다음에 뭐 녹소토, 저곡토, 휴가토 이런 걸 넣어가지고 40%나 30%를 채워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배합법이라고 제가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써왔고요.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매니아나 농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용하는 거 대충 그 레시피를 보면은 아마 그 정도 양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좀 강하게 넣는 데가 한 80% 넣어가지고 물 빠짐을 아주 좋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마사를 사용하시는 데가 한 80%를 사용할 겁니다. 산마사. 저는 산마사를 또 사용하는 거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물을 줄 때는 상당히 좋은데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마르면은 돌처럼 굳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농장에서 키우는 데는 괜찮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화분에서 키우기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마사는 드실 대로 지양을 해주시고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모래나 세척사, 세척마사 그렇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거 넣는 거는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 구미에 맞게끔
네, 조금씩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에 영양제는 많이 넣지 마십시오. 영양제는 키우시다가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는 언제나 보충을 해줘도 되는데, 영양이 많아 버리면은 자랄 때는 모르는데 이걸 굳히거나 조금 시간이 가가지고 웃자라고 그러면은 이 참 보기 싫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름기를 어깨 키우시다가 서서히 거름을 수비나 액비로 조금씩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만든 다정 비빔밥은 그런 원리로 만들어 왔고요. 그전에는 제가 사용하는 배합토는 피트모스 양이 좀 많게 해서 농장에서 좀 가볍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저도 똑같이 그냥 사용하게 됐습니다. 좀 무겁더라도 똑같이 그냥 사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안 되고, 지금 저 다육이들 또 이렇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일단 그런 정도의 용법, 그런 함량을 넣고 사용하시는 걸 지금 제가 권장을 드리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그래도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또 제가 바꾸기도 하는데, 뭐 거의 그냥 거기서 1%에서 5%, 많게는 10% 정도 넘게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좀 줘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게끔 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배합토도 좋고, 사용하시면서 꼭 그거는 기록을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 사용하시면서 기록을 해놔서 1년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바꿔보고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야 또 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을 또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겠죠.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흙에 대해서, 그리고 물음병이 아닌 더워서 입이 물이 차는 경우 처치하는 방법,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열화 현상,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햇빛에 타는 현상하고 지금 틀립니다. 그걸 잘 아시고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